사실 이제 저도 강연회를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이 실패할까? 물론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 거의 다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은 실패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처음엔 성공하죠. 근데 그 성공이 독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 실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운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때 누가 투자해도 다 돈 벌 때거든요. 그냥 주식시장 자체가 다 올라갔습니다. 돌고 돌면서. 근데 그때 주식 투자 안 하시던 분들이 주변에서 뭐 친구가 돈 벌고 뭐 가족이 돈을 벌고 막 이러고 언론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나도 하면 벌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처음에는 약간 혹하는 거죠. 질투심. 예, 이런 것들.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투자도 되게 신중하게 처음부터 좀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첫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좀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지 갈 때 한번 고민을 여러분들 뭐 제주도를 간다거나 일본 갈 때 어떠세요? 가장 가성비 좋은 거 막 찾잖아요. 한 며칠 걸리죠. 그게 뭐 당장 되는 게 아니고 호텔도 검색해보고 항공권도 기왕이면 좀 싼 거 찾아보고 그 노력들을 하잖아요. 사전 조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주식시장 그렇게 안 하세요. 네, 그렇게 안 하고 너무 가볍게 하고 가장 좋은 거,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거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는 유명한 사람들 생각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기업을 쫓아다니셔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당시 제일 유명하신 분들을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은 사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권유한 친구들 쫓아다니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결국엔 장이 좋을 땐 이게 상관없거든요. 잘 되는데 급락장이 와서 시장이 바뀔 때 결국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초심자의 행운이 좀 너무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들어오시다가 결국엔 좀 큰 손해를 보시고 떠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거의 대부분 좀 공통적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사실 뭘까요? 이 투자라는 게 사실 결국 모든 투자 대상은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어떤 거든. 예. 사실 우리 뭐 이게 사업도 그렇잖아요. 싸게 뭐 예를 들면 이 펜을 내가 사업을 한다면 최대한 원가를 줄여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고품질로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그리고 마케팅도 하고 해가지고 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요게 한 10,000원짜리다. 요걸 50,000원에 팔면 좋은 거죠. 거기 이제 브랜드 가치 입혀가지고 그게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돈 버는 거 이것도 투자잖아요. 이 CEO도 여기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식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은 CEO가 직접 하는 거지만 이 사업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저 펜 만드는 회사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돈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일부 돈을 저기다 이 회사에 좀 투자를 해놓으면 저기서 내가 뭐 배당이나 이 회사가 커지면서 내가 뭔가 돈 벌지 않을까? 이게 사실 주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죠?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 기업을 보고 이제 기업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이게 사실은 투자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누구나 아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실천을 안 하시는 거죠. 대부분은 많이 또 비쌀 때 사시고. 예. 그래서 결국 기본기를 이제 갖춰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걸 내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비싸질 것도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싸다는 의미는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기업의 현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거. 기업의 현재 가치를 알려면 뭘 공부해야 됩니까? 재무제표. 이 기업 지금 얼마나 돈 벌고 있나? 배당은 많이 주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뭔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는데 주식 투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의 미래 가치에 비해서 싸야 돼요.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왜 보냐면 이 회사가 안전한지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고 잘했네. 이거 괜찮다. 검증됐다. 그 상태에서 근데 앞으로 미래가 짱짱해야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닙니까? 내 소중한 돈을.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건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미래 예측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산업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펜의 미래가 밝다고 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죠? 요새 뭐 타이핑 많이 치고 하니까 성장 못하죠, 이쪽은. 근데 엔비디아를 볼 때 AI 시대 열렸잖아요. 예. AI 시대가 열렸는데 얼마까지 열릴지 몰라요. 근데 챗 GPT가 성공할 것 같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래 가치에 대한 공부는 통찰력입니다. 책도 보고 신문도 보시고 상상력도 발휘하죠. 영화도 많이 보셔야 돼요. 예, 인문학을 잘하시는 분이 그 투자 잘하시는 거예요. 상상력이 좀 풍부하신 분들이. 단 그 상상력이 그냥 공상과학 소설로 끝나면 안 돼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고 주식처는 팩트니까 그 데이터를 계속 검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기본기는 뭐냐면 기업의 재무 분석, 현재 실적, 또 회사가 하는 사업,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이런 것들 분석을 하시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지, 이 산업이 커질지 줄어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 보고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 각 기업마다 전자공시에서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분기마다 공시하잖아요.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기 공부를 꼭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셔야 그 다음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스타일은 다 달라요. 다른데 뭐냐면 그게 이제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투자든 간에 물론 일부 모방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 워런 버핏을 따라해서 부자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시고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그 사람의 스타일이죠. 근데 워런 버핏도 있고 하워드 막스도 있고 정말 전설적인 뭐 피터 린치도 있잖아요. 다 각자 개성이 있어요. 그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뭐죠?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투자를 해요. 경제적 혜자는 뭐죠? 브랜드.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 가치 있는 회사. 네트워크 효과. 많이 쓰면 쓸수록 돈 버는 회사. 우리 한국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카카오톡 같은 거죠. 많이 쓸수록. 그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거고, 전환 비용.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포기하고 저쪽으로 갈 때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해요. 카카오톡이 그 대표적인 예죠. 카톡 안 쓰고 다른 거 쓸 수 있나요? 전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흔히 경제적 혜자라고 해요. 물론 이게 다 좋다고 해서 주가 오르는 건 아닌데 그 버핏은 이런 기업들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애플 같은 기업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거기에 주주 환원 많이 해주는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주가가 비싸도 그냥 사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거 좀 비싼 것 같은데 워런 버핏은 또 투자를 합니다. 그건 자기만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보다 기업의 사업 모델을 보고 이게 매력 있으면 삽니다. 하워드 막스는 책에서도 본인이 언급을 했는데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어떤 이제 기업이나 증시가 너무 흥분돼 있다. 2021년 1월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작년 10월, 11월, 12월엔 온갖 비난론이 팽배했죠. 삼성전자. 그때 오만전자 갔을 때. 그때 오히려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분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약간 하워드 막스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인기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이 가치를 가대평가하고요. 비인기 주식은 평가절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 기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기주와 비인기주는 모두 평균으로 다 수렴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인기주를 투자한다는 얘기죠. 최악일 때. 최고 인기 주식은 오히려 피하고 왜냐하면 비인기주인 최악 주식을 매수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인기 주식의 성과를 능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모릅니다. 근데 공통점 뭐죠? 자기만의 원칙을 끝까지 다 지키면서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본기 말씀드렸지만 기본기를 갖추시면서 하셔야 될 게 내가 나의 스타일은 도대체 뭘까? 이거 찾는데 보통 3년 걸립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요 결국 주식 투자로 돈 못 봅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만나 뵀던 뭐 정말 100억대 자산가 분이나 이렇게 슈퍼 개미들 보면은 다 각자 스타일이 진짜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슈퍼 개미들이 또 하시는 뭐 스터디 모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들은 많이 버셨는데 다 달라요. 스타일이. 예.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은 반드시 저는 갖춰야 된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투자에 절대 정답이 없거든요. 워런 버핏 스타일을 따라해서 나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자기한테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장기 투자하세요.
가치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도 그냥 본인한테 안 맞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분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은 성장주 맞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처음 하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스타일이 뭔지를 경험도 안 해보고 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 3년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3년 정도는 꾸준하게 뭐 성장주도 해보고 뭐 아니면 정말 그 테마주도 좀 해보고 그리고 뭐 가치 투자, 고배당주도 해보고 잘 하시다 보면요 각자 스타일이 나오죠.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변동성 싫고 나는 손실 보는 건 너무나 끔찍하기 싫다. 이런 분이라면 성장주 하는 건 좀 리스크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은 고배당주 하시면 돼요. 배당 많이 주는 거. 은행, 통신, 망할 기업들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대신에 큰 수익은 안 나겠지만 연평균 그래도 배당을 한 6, 7% 주니까 난 그 정도에 만족한다. 내 스타일이 그거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근데 나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1년에 20%, 30%, 많게는 50%. 그럼 고배당주 갖고는 답이 안 나오죠. 성장주를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강요를 못 해요. 또 한 가지가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 왔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5만 원에 사신 분들 중에 7만 원 됐으면 한 3, 40% 수익 났죠. 그럼 고민돼요. 나가 이걸 10만 전자까지 내년에 갖고 갈까? 아니다. 이게 3, 40% 수익 났으면 이거 꽤 큰데 1년에. 그래서 만족하고 팔까? 이거 고민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둘 중에 하나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분 성향에 맞게 하면 돼요. 나는 3, 40% 수익 만족한다. 내 스타일은 이거다. 나는 몇 년 가져가서 2배, 3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2, 30%가 나는 훨씬 좋다. 내 스타일은 그거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는 한번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이제 전망을 하는 거지. 파는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 아예 안 파시면 안 돼요. 무조건 파시면 안 되고 그냥 10만 전자 가니까 무조건 들고 가세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냥 7만 원에 파시는 게 정답이고 반면에 나는 그냥 사이클 보면서 끌고 가겠다. 그런 분은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다르잖아요. 각자 처한 상황이.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야구 선수처럼 농구 선수처럼 각자 포지션 다 다르죠. 아니 포수하는 분이 갑자기 투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뭐 나는 차트 보고 단타하겠다 뭐 그것도 자기 스타일이야. 예. 매일매일 단타하겠다 뭐 그것도 여러분만의 스타일이니까 그거를 꼭 좀 정해보자. 근데 그 기간이 적어도 2, 3년 걸리니까 수많은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좀 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몇 가지만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투자 스타일을.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역발상 투자가 있어요. 이 역발상 투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최악의 업종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 특히 우리 한국에 되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이클을 타고 다니는 산업들이 너무 많아요. 불과 얼마 전에 반도체 최악이라 그랬잖아요. 적자. 하이닉스는 뭐 정말 유중설까지 돌았잖아요. 그 기업이 주가 며칠 만에 20, 30% 올라버렸습니다. 최악일 때 투자할 때 결과 되게 좋았죠. 그래서 난 역발상 투자 좋다. 근데 이게 역발상 투자가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좋은 거 사는 거 되게 편합니다. 마음도 편해요. 근데 남들이 좋다 그러는데 나 혼자 빠져나가요. 안 좋다 이게요. 그 용기도 필요하고 예. 욕먹죠. 왜 이렇게 초치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최악인데 투자를 해요. 예. 그럼 무슨 얘기가 들리죠? 이제 비아냥거리죠. 그럼 뭐 미래도 안 보이는 사람 뭐하러 투자하냐. 근데 의외로 그렇게 최악일 때 투자하신 분들 결과가 되게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좀 약간 기질이 있다. 내 스타일은 그게 맞는 것 같다. 한국형 스타일에 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럼 그 역발상 투자를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직 내가 경험이 없으면 해보는 거죠. 반도체도 해보시고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산업들을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최악일 때. 그래서 진짜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어떠할 때 좋아지는 이거는 누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노하우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2, 3년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해가지고 내일 한다고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선지자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몇 달 후에
그러니까 이 삼성의 폴더블 폰이 7월 26일 날 나올 건데 사실 올해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7월이나 8월에 폴더블 폰 나온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폴더블 폰 디자인 바뀔 것 같다.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지자 매매법이죠. 뭐냐면 스케줄을 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해서 돈 버신 분도 있어요. 예, 실제 스케줄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올해 3월에 유럽에서 원자재법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폐배터리나 아니면 거기에 공장 짓거나,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근데 실제로 폐배터리 관련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월에 그 발표되는 스케줄은 이미 공개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스케줄,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스타링크가 들어온다거나, 예, 해상풍력 특별법이 앞으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9월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내가 스케줄을 깨쳐가지고 거기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없을 때 미리 투자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난 이게 맞으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진짜 편한 투자하고 싶다.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배당주 하시면 돼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은행보다 고배당주가 한 3배 정도의 그걸 주잖아요. 은행 예금이자 한 2% 되니까. 보통 요즘에 은행주가 8% 나오고요. 배당 수익률이. 통신주가 7% 나옵니다. 일부 은행 통신 아닌 기업들도 막 8, 9%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고배당주도.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배당주들은 방법은 급락할 때 1년에 한두 번 급락하거든요. 난 그래서 그쪽 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 스타일이고 마지막으로 나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메가 트렌드 산업에 하겠다. 진짜 성장을 세상을 바꿀게요. 예를 들면 테슬라, 엔비디아. 근데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성과 좋아요. 반면에 2년 전에 메타버스 하신 분들은 정말 안 좋죠.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그만큼 메타버스도 저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성과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메가 트렌드 산업들이잖아요. 다 하나하나에. 이런 산업에 초기에 투자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늦게만 안 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그런 메가 트렌드 산업은 몇 년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이것도 자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진짜 부자 되신 분들은 좀 메가 트렌드 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대신에 함정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예, 여러분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중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고 자기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가끔 이제 받고요. 뭐 그 댓글에도 막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공부한다고 뭐 주식 되냐?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아무나 돈 다 벌지 않냐?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진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어야죠. 남들과 다른. 그래야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도 가는 건데 근데 한번 다시 좀 반문 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공부해서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학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니까 그럼 공부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일단 해놔야 그 다음에 이게 연결고리가 생겨서 대학을 가든가 직장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차피 공부해도 안 돼. 예. 그러면 애초에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도 똑같다고 봐요. 공부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공부한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기본이 돼서 거기서 자기 스타일 찾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누적되거든요, 데이터가. 자기 머릿속에. 이 지식도 복리로 쌓인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통찰력도 키워지면서 나중에 큰 수익들을 내는 건데 근데 애초에 공부를 안 하면 이 자체가 그 주식 투자 기본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무조건 성공한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논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뭐 AI 시대가 열릴 거다. 전기차, 뭐 신재생 에너지 가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2030년에 이 회사 몇 배 갈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계속 신문 보고 책도 보고 예, 리포트도 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조금씩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공상과학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팩트가 될 소설을 내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전 지식도 없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없이 투자도 없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 안 할 거면 아까 공부 안 하고 투자해서 약간 수익 나는 거는 배당주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큰 수익 내고 싶다. 그럴 거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투자하기 어려운 게 미국과 다르게 사이클을 너무 타다 보니까 그 사이클의 고점에 샀을 땐 참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실수도 많이 했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좋을 때는 또 좋게 보다 보니까, 근데 또 안 좋을 땐 또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좀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결국엔 그 한국은 아까 이제 한국에서 좀 주식 투자로 좀 잘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상으로 메가 트렌드 산업도 물론 좋은데 역발상 투자가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최악일 때는 결국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고, 사이클이 너무 좋을 때 이제 나빠질 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데이터들이 정말 뭐 너무 좋을 때는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투자를 하게 되고, 진짜 안 좋을 때 막 수출 역성장하고 이럴 때는 투자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비관론만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역발상으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은 또 경기 민감한 국가고 또 중간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출이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요. 증가할 땐 상관없어요. 뭐 40% 증가하고 50% 상관없는데 어느 날 40% 증가하다가 30%, 20% 그럼 그래도 성장이죠. 그러면 주가는 좀 부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수출 증가율이 계속 꺾이다가 마이너스 갑니다. 마이너스 가서 마이너스 10, 20 가요. 그러다가 더 이상 마이너스 20에서 안 꺾이고 마이너스 15, 14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결국 사이클은 또 돌립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꺾일 때 조심하시고, 최악에서 오히려 돌릴 때는 온갖 비관론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 이거 진짜 이제 투자할 때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시장만큼 모든 정보가 노출된 시장이 없어요. 그냥 웬만한 정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도 정보를 모르신 분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대신 그러다 보니까 쏠림이 너무 심해요. 좋으면 좋다고 해서 더 쏠리고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모 현상 느끼기 좋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그 현상을 꼭 좀 벗어나셔야 한국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쏠림 현상 좀 주의 계속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